박수홍 씨가요, 오늘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네, 박수홍 씨는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친형 이 사건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구속된 친형 외에도요. 친형과 함께 지난해 같이 피소를 당했던 형수 이모 씨 같은 경우도 피의자로 참석을 했고 아버지, 부친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네. 박수홍 씨를 향해서 부친이 곧바로 이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과호흡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허. 결국 119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을 하고 박수홍 씨는 인근 병원으로 깊이 이송돼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요, 듣고도 일단 믿기지가 않아요.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검찰청 내에 무슨 면회실이나 대기실이 아니라 김현주 평론가님, 검사실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부친한테,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래서 더 충격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에 따르면요, 네. 이 부친이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왜 인사를 안 하냐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좀 말로 옮기기도 뭐합니다만,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어머.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박수홍 씨 측은 대질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 측에 부친의 몸수색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대요. 그 흥분한 박수홍 씨 부친이 직접 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서 어머. 어떤 그 감정적 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검찰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몸수색 결과 어떤 위험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신체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박수홍 씨는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담당인 노종현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박수홍 씨는 이날 이 대질 신문 자체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친형이 박수홍 씨의 만남 요청에 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질 조사가, 게다가 가해자 3명과 혼자 만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폭언을 듣다 보니까 과호흡 증세가 와서 결과적으로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박수홍 씨는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집으로 귀가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금 전에 안진영 기자님, 노종원 변호사가 이제 박수홍 씨 측의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종원 변호사 얘기 중에 이제 요것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검찰의 무리한 조사 일정으로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이 만나야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친형과 형수가 가해자라는 거, 이번에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가해자라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알겠어요. 근데 가해자가 3명이라면 이번 사건, 이번 오늘 정강이 걷어차고 폭행했던 그 사건 가해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번 횡령 등 법정 이 다툼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가해자로 포함이 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으로 노종원 변호사는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가해자는 2명이 맞습니다. 형과 형수가 이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친형의 잘못은 없다, 박수홍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관계자도 만약 그런 진술을 이어간다면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뒤늦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내용을 이 박수홍 씨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박수홍 씨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가 3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대질 조사는 초창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형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된 상태고 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소명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다시 가해자와 만나는 대질 조사를 꼭 해야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미 아버지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망치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사전 몸 수색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혹시 이번 일로 법정 다툼으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아버지 간에 이 애정에 금이 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상당 기간 부자지간에 뭔가 금이 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가족 간에 어떠한 문제가 보였던 건 아니고 박수홍 씨가 친형과 그 형수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상암동 집에 기거를 할 때 아버지가 망치를 갈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였냐면은 이런 일이 기사화되면서 손녀,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조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이야기에 격분을 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박수홍 씨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박수홍 씨가 이미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버지가 본인을 감싸주지 않고 이 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1차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에 사실상 교류는 별로 없었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아버지가 형을 두둔하는 진술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일 다 박수홍 네가 잘못했다고 하던 박수홍 씨 아버지가 뭔가 검찰로부터 주의를 받으니까 이제는 모르는 일 그러면서 이제는 또 태도 바꿔서 다 박수홍 씨 친형이 아니라 다 자신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고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계속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이제 박수홍 씨 그 아버지가 얘기한 것은 박수홍 씨가 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혐의가 드러나고 이제 박수홍 씨 형은 이제 사전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이제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 본인이 모든 횡령 범위를 다 했다. 모든 범행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80살 넘은 그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인터넷 OTP라든지 공인인증서를 모두 활용을 해서 법인의 통장 그리고 또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까지 모두 다 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의 변호사는 얘기를 하기를 이게 그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이랬습니다. 제가 잘못 껴서 이랬습니다. 다 제 잘못. 혹시 이런 차원의 감싸는 그런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 횡령 수법을 언급하면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부친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산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면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친족 상도례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위에 친족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은 그 이외의 친족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실제로 박수홍 씨는 이미 형을 고소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혐의가 입증됨을 전제로 형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친이 재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 면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소속사 등 법인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직접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되도록 실형 선고를 피하려는 재판부의 성향을 알고 있고 이를 노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민경 변호사님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박수홍 씨 이 친형이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형수도 오늘 이 피의자 신분인데 왔다면서 근데 왜 온 거예요? 형수는 왜 왔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그 박수홍 씨 친형과 이제 형수와의 이제 공모 그리고 이제 공범 관계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하려고 이제 출석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피의자예요. 예, 알려졌고요. 네. 지금 이제 박수홍 씨 그 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의혹 차원이죠. 아직은 의혹 차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그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주부인 이 씨가 그렇게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라고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군요. 박송 씨가요 최근에 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그래서 뭐 반려묘 소식도 전하면서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일 날에는요 개그맨 후배분들과 봉사활동도 나서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네네 아이고 네네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사랑하는 후배랑 지인들이랑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어.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그 애견과 애묘들에게 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사실 뭐 버는 돈 전부를 기부해도 손원수 씨는요 뉴스파이터도 이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박송 씨가 가장 많이 아끼는 후배 중에 또 한 분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등장했는데 손원수 씨가 오늘 이 사건 터지고 나서 SNS에 울분을 터뜨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손은수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조사를 뭐 아까 그 안지용 기자도 얘기했지만 손은수 씨 주장은 검사가 6번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6번이나 바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네.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송 씨 입장에서도 같은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이 다시 상기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다 나왔습니다만 아버지가 분명히 폭행할 때 무섭다고 얘기까지 했고 신변 보호까지 요청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 보호를 무시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를 받다가 생을 망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이제 문유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박송 씨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을 겪었고 또 아버지가 어쨌든 폭행을 할 수 있다는 위험감을 감지하고 그걸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손은수 씨 얘기는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박송 씨와 또 박송 씨는 이제 절친한 지인이다 보니까 울분을 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정하진 않고 뭐 검찰 측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건 향후에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